행복한 제주교육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은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편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넘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홍 제주대학교 소아감염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만 해도 이 말을 사실 확실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이 빨리 만들어졌고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서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저희도 많은 의문을 가지긴 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세계적으로 벌써 53억 도즈가 접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항체 형성에 관련된 연구 결과만 거의 한 100여 개, 그리고 감염자 수가 실제로 감소되었다는 것도 수십 개 이상의 이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는 사실 이미 밝혀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델타, 람다 등 지금 개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변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방어 항체 형성은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만 생성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신에 대한 효과를 따질 때는 감염이 안 되는 것뿐이 아니고 중증 환자의 감소도 사실은 또 다른 효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잠깐 인플루엔자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면 사실 이거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많은 변이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겪어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이제 여전한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감소 효과는 계속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인플루엔자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19 역시 독감처럼 관리를 쭉 해줘야 된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이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급속히 확산될 때는 이제 각 병원의 중증 환자 수용 능력이 사실 불확실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사실 학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독감과 비슷하게 같이 지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사실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만 잘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할 때는 중증 환자에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감염이 지속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비만이라든지 여러 위험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서도
사실 그런 고위험군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코로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률을 사실 높이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사실 필수 과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요, 이 백신 후유증을 걱정해서 접종을 좀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것보다는 백신 후유증이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이제 연령층을 확대하고 있는, 아직 뭐 허가가 다 난 상태가 아닌데도 연령층을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를 해주고 있어서 네.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이미 뭐 12세 이하의 접종도 시작을 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의 위해성보다는 이제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계속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고되는 심각한 백신 이상 반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우리가 겉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큰 게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입장에서의 이제 백신 접종은 의무적인 백신 접종으로는 사실 강요할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이 이제 뭐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1차 이후에 또 2차까지 맞고,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제 항체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차만 맞고 2차를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백신 접종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접종 스케줄이 정해지게 됩니다.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기도 하죠. 네. 근데 두 번 맞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백신들은 일단 그게 방어 효과 지속 시간과 그리고 항체 형성 정도에 따라서 이제 두 번을 권장하는 것이고, 한 번 접종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걱정인 게, 우리 고3 미만, 그러니까 이제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신에 대한 공급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연령층의 확대에 대한 허가는 나기는 했지만, 언제 이제 성인 접종을 이제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접종을 했을지에 대한 예측이 아직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성인 연령 접종이 아직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소아청소년으로 접종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아직 이론적인 배경이 다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위험군 성인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 접종이 아직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접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그 위험성은 없을까?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백신 접종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이상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소년이라고 성인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지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관심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심근염이나 이런 심장에 약간 물이 차는 좀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보고는 사실 젊은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지금 돼 있고, 뭐 남자애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백신 접종 이후에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유 없는 답답함을 호소할 때는 이제 반드시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 단순하게 염증만 좀 생겼다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생각은 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나 생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여지까지 보고에 의하면 그 유병률은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성인과 다르게 소아청소년들은 좀 예민한 이제 그런 감수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접종을 단체로 한다든지 할 때는 주변 사람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국소적인 통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뭐 실신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할 때도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긴 해서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제 12, 16세의 접종은 단체 접종이 아닌 이제 개별 접종으로 가능하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 외에는 이제 성인 접종과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내년 설 그리고 추석부터는 정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돼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 백신은 서두에도 밝혔다시피 사실 불완전한 백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과 너무 다르게 빨리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이 이런 불완전해 보였던 백신을 단기간에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끌게 되었는데요. 초반 우려와는 달리 접종의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지난주까지 53억 도즈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만큼인지 아직 저는 상상은 되지는 않는데 안전성에 대한 건 사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접종 건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안전성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이에 따른 효과 감소는 확실히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고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더군다나 또 요즘 환자가 좀 늘고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백신에 대한 백신이 코로나 환자의 이제 중증 환자 감소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부스터 접종이나 이제 앞으로 변이 여부에 대한 이제 효과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백신 접종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회복에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재원 교수님에게 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나의 안전 그리고 가족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백신 접종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번 추석에는 일상 회복의 희망이 보름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